아, 좋다. 저 산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화린산이다. 바다를 보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가슴이, 마음이 탁 트여요. 볼 게 없다는 게 다르죠.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게. 영남의 진산이라 불리는 소백산. 고요 속에 잠겨있는 고즈넉한 옛길을 바쁜 발걸음으로 걷는 이가 있으니 문화사학자 신정의 선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걷기가 5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경쾌합니다. 예. 지치지 않으세요? 지칠 때도 있는데, 예, 길을 걷다가 보면은 길에서 어떤 전기를 받아서 그런지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보통 평소에 얼마나 네. 걸으세요? 2, 3일씩은 걷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때는 이게 한 5회를 다 길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길에 나오면은 생기를 되찾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수많은 사물들을 만나면서, 예,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에서 결국 길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길에 나서면은 항상 설레지요. 걷는다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산하를 걸어온 지 34년. 그 사이 기르의 시인, 강호의 낭인, 강과 길의 철학자 등 수많은 낭만적인 수식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발로 걷고 뜨거운 가슴으로 느끼고 따뜻한 시선으로 찾아낸 우리 산하. 그가 찾아낸 길과 사람의 역사는 70여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떤 길을 제일 좋아하세요? 요즘에 데크 시설도 있고 많은 아름다운 길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소박하게 옛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길,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런 오솔길, 바로 중령옛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이지만 인적이 지금은 없잖아요. 이런 길을 아주 호젓하게 걸을 때, 그때 가장 사람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길 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죠. 길 위의 시인 신정일 선생이 가장 사랑하는 길은 바로 소백산 자락길입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생태탐방로 1호로 지정된 길이기도 하죠. 소백산 자락에 펼쳐진 길,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약초를 캐러 다니거나 또는 나무를 캐러 가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 산자락에서 사암터를 영위했던 그런 길을 연결해 가지고 소백산 자락길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소백산을 한 바퀴 휘감아 도는 길로 그 길이만도 143km, 모두 12자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부석사,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서원, 태계 이황 등 많은 선비들이 즐겨 찾았다는 죽계구고, 금성대군이 단종을 만나러 갔다는 자작제 등 수많은 이야기와 마주합니다. 조선 선조 때의 그 천문학자 또 풍수지리가 대단했던 예언자가 남사고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 소백산 자락을 걷다가 넙죽절을 하면서 소백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 화린산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며 병난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활인산이다. 사람을 살리는 산답게 예로부터 이 길 위에선 인삼, 사과 등 농작물이 풍족했습니다. 사과가 좋다. 나무들은 등불을 걸듯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았군요. 수확의 계절, 햇빛을 가득 머금은 사과가 꿀맛이라죠. 농부들은 비닐로 반사판을 만들어 더 탐스러운 사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게 올해 사과 잘 됐어요? 아유, 원래 저 태풍이 좋은데 저기 뭐야 태풍이 왔어요. 아, 태풍이. 예. 그럼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언제부터 사과 농사 지으셨어요? 저희 기농했어요. 기농했어요? 어디서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몇 년 차 됐어요? 아유, 작년에 와서. 작년에. 근데 그리고 여기 괜찮아요, 근데? 글쎄, 괜찮을지는 저는 좀 뭐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아, 잘 모르겠어요. 괜찮을 거라고 믿고. 아, 그래요? 근데 뭐 작황이 굉장히 좋네요, 사과가. 진짜 예쁘네. 예, 예. 야, 튼실한데, 사과가. 다 볼래요. 그래요, 하나 먹어볼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죠? 진짜 맛있네. 오랜 세월 길을 따라 움직였던 34년 삶의 시계. 길 위에 인심이 더해졌기에 가능했겠지요. 내년에 농사 잘 지으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세요. 풍요로움이 있는 길. 시원한 물소리와 동행하며 걸을 수 있는 길. 들꽃을 즐기며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길. 바로 소백산 자락길입니다. 등산화 동여매고 배낭 하나 짊어진 그가 또 길 위에 섰습니다. 태백산, 부석사. 아, 좋다. 뭐 수십 번, 뭐 어쩌면 100번도 넘게 더 왔을 테죠. 100번이 뭐야? 아, 좋다. 신정일 선생이 가장 사랑한다는 천년고찰. 부석사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 예뻐요. 이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은행나무 길로. 가을에 막 단풍 들 때 노랗게 은행잎이 떨어지면은 빽빽한 은행나무 숲이 그야말로 정갈한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 길. 아, 여기서부터 이제 돌계단이 아주 좋아요.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의 기대서서의 작가 고 최순우 선생은 이 길의 호젓하고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108계단을 오르면 아, 좋다. 비로소 부석사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야 만날 수 있는 무량수전. 국보 제18호 무량수전은 간결하면서도 웅장하고 단순하면서도 화려하여 동양 고전 건축의 백미로 평가받습니다. 그 자태에 반해 100번도 넘게 부석사를 찾은 걸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그 장그르니의 말 중에 고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했었는데 부석사가 그 말에 가장 합당한 절입니다. 예, 건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어떤 어색함이 없는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낸 절이 바로 부석사고, 그렇게 소백산 자락과 하나가 된 천년고찰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풍경이 여기서 바라보면 너무 예뻐요. 여기 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니까. 3층 석탑 넘어 이 무량수전까지 다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소백산 자락에서부터 그냥 경상도 일대가 막 물결치듯 막 산들이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날 맑은 날도 좋지만 막
이게 막 구름이 끼고 막 그럴 때 정말로 아름답지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11월 한 둘째쯤 오면은 완전히 단풍으로 물들어가지고 정말로 오색 찬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절이 바로 부석사죠. 그러니까 한번 이 절을 왔다 가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절. 그래서 부석사가. 삶이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듯 길을 걷는다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느긋하게 걷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풍경. 속도의 가치만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그 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시 소백산을 이모저모를 돌아다 봤는데 소백산은 정말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산이다. 남사고가 말한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또 새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 이곳은 사시사철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찍어드릴게요. 친구들과 함께 제주의 올레를 걷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찾았다는 여행자들. 올레. 서클 이름이 와사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와사보생. 분들이에요. 이름이 좋네요. 네, 425km를 다 걸으신 거예요. 어디에? 제주 올레 425. 완전 좀 들고 찍어야 되는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그녀들의 얼굴에는 제주 올레 425km를 완주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카데미 제주 올레 아카데미. 지금 현재 기분이요? 완주할 때는 정말로 이거를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의심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와가지고 마감을 지니까 어깨가 가뿐하고 날아갈 듯 기분이 좋습니다. 나서다 걸었다 걷다 해보니까 다음에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걸어지게 돼.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 길을 만든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 역시 완주자들만큼이나 신이 났습니다. 비옷 입고 뒤에 보니까 무슨 소풍 가는 여학생들 같아. 초등들 소풍 가는 것 같아. 세상에. 멋있어. 우산 맞고 찍은 거. 사진 속에 35일 동안 걸어온 제주 올레 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기만 하면 다 액자고 대기만 하면 다 엄청 어머 세상에. 걷지 않았다면 마주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던 제주의 속살. 진짜 멋있어요. 오래 걸으신 분들일수록 또 자주 찾는 분일수록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더 감동하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느끼고 더 건강해지시고 그러는 거 보면 아 길을 내길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마디로 되게 뿌듯하죠. 길을 낸 보람. 올레는 차가 다니지 않는 그래서 집 앞 대문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 제주 해안의 골목길, 이름 없는 들길을 따라 만들어진 22코스의 제주 올레. 그 길 하나하나는 서명숙 이사장이 두 발로 놀며 쉬며 걸으며 찾아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거꾸로 걸어 올라간다니까. 여기서는 풍경 보려고요? 이게 탁 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보고 살아서 그런지 우리 초등학교 바로 교가가 저기 우리 앞바다는 푸른 운동장 이런 정도로 바로 바닷가 앞에 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자구리 바다라고. 그래서 바다를 보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가슴이 마음이 탁 트여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서명숙 이사장은 국내 정치부 기자 1세대이자
신문사 최초의 여성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 너무 힘들어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도저히 더 이상은 직장을 다닐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길은 걷고 싶고, 제가 그때 길 걷는데 살짝 중독이 되기 시작할 때거든요. 몸이 방전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향한 곳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의 길을 걸으며 그녀는 비로소 자연의 속도로 인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그 스페인의 시골 풍경, 전원 풍경, 피레네 산맥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초록이 빚어내는 그 풍광이 너무 아름답게 생각 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걷다 보니까 제주도 풍경이 스멀스멀 제 의식에, 기억의 지층을 뚫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표선에서부터 성읍까지 제사를 먹으러 갔던 길, 친구들이랑 소풍 갔던 길, 자구리까지 수영하러 가던 길, 이런 길들의 풍경들이 막 떠오르면서 어머, 제주도가 더 아름다운 거 아니야, 여기보다? 근데 왜 제주도는 렌트카로만 여행을 시키지? 왜 우리는 걷지 못하는가? 그 답을 찾아 그녀는 고향을 떠난 지 31년 만에 다시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편히 걸을 수 있는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을 저희들이 일부러 하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를 걸어서 한 바퀴, 그것도 해안선 쪽으로. 왜냐하면 제주의 핵심은 바다에서 사람들이 주로 생활을 바닷가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해녀들도 다 바다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또 되도록이면 차의 위협을 덜 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그 경로를 최대한 여러 번 걸어보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그래서 끊어진 길은 이어주고, 사라진 길은 다시 불러내고. 그 당시에 제가 길에 미치고, 걷는데 미치고, 길에 미치지 않았더라면 올레길은 없었겠죠. 그때는 길 찾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특종보다도 작은 길 하나 찾아낸 게, 이건 영원한 특종이다 생각했어요. 그때 영원히 사람들한테 그 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되는 특종. 제주 올레라는 그녀가 찾아낸 영원한 특종은 걷기 여행이라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탄생시켰고, 한 해 평균 60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였습니다. 걷기 여행자에서 제주 올레가 좋아 아예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도 있습니다. 언니 여기 좀 봐. 이렇게 무거워진 거. 난 여기가 너무 신기해. 이렇게 평지로 와가지고 돈이 많지도 않은데. 백로 나타났다. 여성학자 오환숙희 씨, 방송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가 제주에 정착한 지도 5년. 저 발달장애 딸이 있어요. 걔가 20살이 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얘를 데리고 도시에서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버스와 지하철과 도로와 그다음에 상업적인 시설들만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다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거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출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육지에서 한 10군데 정도를 제가 지방으로 탐색을 했을 거예요. 전도에 걸쳐서. 그러다가 이 제주 올레길에 와서 걸으니까 제주가 최고인 거예요. 특히 이 서귀포가. 그리고 여기 올레길이 있고, 하루에 아침에 걷고 저녁에 걷고, 그러면서 아이가 엄청 행복해해요. 엄청 안정되고. 길동무가 된 두 사람이 자주 걷는다는 제주 올레 7코스.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입니다. 걷다 보면 조그만 소리도 절경이 되는 곳이죠. 도심에서 10분도 안 걸어 왔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차 소리는 사라지고 새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이 사실 이런 색깔로는 그린 블루 그러니까 초록과 파랑 이런 걸 보면 되게 눈이 시야가 시원해지고 안정이 돼요. 그런데다가 차 소리 대신에 새 소리나 물소리 들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가라앉게 되죠. 걷는다는 건 시간에 쫓기는 물질의 부유함 대신 시간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경쟁이 멈추고 자연도 인간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저 위에서 봤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리 건너서 봤던 데 있죠? 저희 거기.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올레분들이 제일 감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까지 수십 번 제주도 오신 분들도 천지연을 몇 번이나 가본 분들도 저 밑에서 주차장을 통해서 가서 떨어진 폭포 본 게 전부거든요. 이렇게 천지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난대림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천지연 폭포만 보이는 거야. 이 주변 환경이 안 보이고. 게다가 한라산하고 이렇게 폭포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 한라산과 이 난대림 안에 창문처럼 열려있는 저 폭포. 소박하고 느리게. 그래서 우아한 제주 올레. 삶도 풍경도 걸어야 볼 수 있고 멈춰야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노신이 한 말처럼 길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다니면 그게 길인 것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건 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올레길 걸어주는 사람들한테 저도 감사하죠. 아무리 열심히 내도 사람이 걸어주지 않으면 잊혀진 길이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고창군. 토요일 아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 위로 나섰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농로. 그들은 왜 이 길 위에 섰을까요? 지평선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평선. 보이네. 다 지평선이 그러니까 여백이 커. 여백이 주는 우리가 그 여기 두들기라면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가고 어딘가 숨어 들어가잖아. 오픈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있네. 예. 인터넷 걷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이 평범한 길을 소개하는 이는 정민호 작가. 여기 한번 보셔요. 이 길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 길의 특징을 말해주는 길이 그 위치입니다. 이게 이 지점이. 그는 산이 아득할 정도로 시야를 가리는 게 없는 길이야말로 걷기에 최적의 장소라 말합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죠. 볼 게 없다는 게 다르죠.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게 멀리만 보인다는 거죠. 길은 지극히 단조롭고 평범해야 걸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군요. 다른 길들은 대부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배제된,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생략된, 다만 사유하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유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위치한 사색의 길은 정민호 작가에 의해 이름 붙여진 길입니다. 아름다움이 배제된 하여 여백으로 가득 찬 이 길을 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걸을까요? 실은 이런 길을 혼자 걸어야 됩니다. 혼자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하늘과 나 사이, 땅 사이에 나 혼자만 있는 거죠. 어느 누구의 어떤 물건에 어떤 사물에 영향도 받지 않고 그렇게 걸었을 때
어떤 것이 그 내 속에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걷기가 주는 최고의 혜택이죠. 치열함과 익숙함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요즘. 그에게 걷는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걷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는 작가 정민호. 그에게 걷기가 삶이 된 건 대학 시절 80일 동안 3,000km를 혼자 걸으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건 단 하나. 자기주도적으로 사유하며 걷기입니다. 새로 쓰고 있는 책도 그와 관련된 것이라는군요. 걷기를 인문학 관점에서 조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유하는 인간,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유 없이는 철학도 문학도 없다. 그는 수많은 사상가와 문학가의 이론과 작품 역시 사유하며 걷던 그 길 위에서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신발과 신발 사이를 그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잘 걷기 위해 기능성 신발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걷기에 신발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만 더 선명해졌다는군요.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신발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발이 내 사고를 좌지우지한다? 내가 걸으면서 어떤 사유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요? 그때부터 그는 사유하기에 적당한 길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길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유의 효과를 보자고 한다면 길의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길이 멋이 없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좀 배제된, 볼 곳이 없는, 그러니까 멋없는 길을, 저는 이제 그런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길들을 오랫동안 제가 찾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오히려 볼 것이 없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길. 그렇게 정민호 작가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끝에 최고의 사색의 길과 마주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송송면, 공운면, 무장면, 대산면, 요 지역명에 내 앞글자를 따니까 재미있게도 성공무대 길이라고 나왔어요. 성공무대라고. 그래서 별칭으로 이 걷기가 내면을 살찌게 하는 어떤 그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내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 성공무대 길이라고 별칭으로 그렇게 또 붙여봤습니다. 어떤 길들을 보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마쳐야 되는, 또 걸어가야 되는 길의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적인 사유를 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건 누군가에게도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것도 끝나는 지점도 내가 임의로 걷고 싶은 길을 정해서 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걷는 어떤 그것을 완성하는, 그것이 이 걷기 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여유로워도 한 걸음부터 시작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한 걸음의 미학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이 길이 걷기를 통해서 사유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유의 공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이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